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어, 주어의 다양한 형태, 그 중에서 단어 및 구 형태의 주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주어와 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어는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품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자,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명사구 나와 있는데요. 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 단어가 합쳐졌는데 몇 단어 이상입니까? 두 단어 이상이죠. 두 단어 이상이면서 자, 일단 주어 동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라고 하고, 자, 똑같이 자, 단어와 단어, 그지? 쉽게 말해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요? 자, 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앞에는 주어 동사가 없으면 얘는 뭐라 불러? 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포함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사구가 주어가 되면은 자, 이 중간에 보면은 이처럼 어떻게 해요? 수식어구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주어 부분이 수식어구가 끝나는 부분이 주어가 될 텐데, 이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주어와 동사 사이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어 지문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이 주어 부분과 동사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관계사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관계사절의 동사가 본동사인지 아닌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하지만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고 이렇게 괄호로 묶은 것들이 전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전치사구, 분사구, 부정사구, 형용사구, 관계사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사를 꾸며주면서 주어 부분이 길어지게 되고, 자, 길어지는 부분, 즉 주어 부분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온 동사가 보통 본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법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법 문제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주어가 여기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주어의 수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동명사구나 또는 뭐가 있어요? 자, 투 부정사구 등이 있습니다. 동명사구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동사에 뭐가 붙은 거죠? ing가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겠고, 투 부정사구는 이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자, 명사 자리에 오게 되면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주어 역할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얻는 이가 주격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동명사구나 투 부정사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보통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뭐뭐 하는 것을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주의점 한번 볼까요? 주의점. 자, 주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명사 또는 대명사이며, 이때 동사는 명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자, 명사가 단수이냐 아니면 복수이냐에 따라서 동사도 단수이냐 복수이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수일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명사구 플러스 수식어구 형태로서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아서 주어가 길어진 경우,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수식을 해주는 이 부분이 길어지게 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인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명사구나 투부정사구가 주어일 경우에는 항상 무슨 취급한다? 그렇죠.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구나 투부정사구 주어는 주로 자, 목적어나 수식어를 포함하여 어떻게 된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어 파악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날씨, 시간, 거리, 명암, 계절을 나타낼 때는 자, 비인칭 주어를 쓰는데 이때 it은 어떻게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의 내용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자, 여기서는 summer라고 하는 단어가 자, 단수 명사로 쓰였네요. 일반 명사가 왔고요. 그래서 is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just around the corner 하면 어떤 뜻인가요? 자, 바로 바로 코앞이다. 자, 코앞이다. 자, 뭐 가까워졌다.
가깝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코앞이야. 자, midterm exam 다시 midterm exam is just around the corner. 자, 봄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B번 가볼까? Quality questions are one way to check students' standing. 자, 이 quality question 하면 아주 양질의 질문, 자, 어떤 높은 수준의 질문인데요. 자, 이 s가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복수 명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복수 명사가 쓰면 당연히 복수 동사가 써야 되겠죠? 그다음 one way to 하게 되면 우리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때 way는 길보다는 뭘로 쓰입니까? 많은 방법이라고 해서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양질의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Check student understanding. 자, 학생들의 이해를 체크, 확인하기 위한 양질의 방법이다. 자, 세 번째. The man who just moved to his neighborhood is a famous writer. 자, 여기 보면 이 who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뭐라 불러요? 관계대명사. 앞에 사람이 온다, 그 다음 주격이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죠? 일단은 who 관계대명사. 이 앞에는 반드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오게 말이죠. 그러면 한번 끊어 읽기를 이렇게 해도 돼요. 되겠죠?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관계사절에 걸리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경우는 neighborhood까지가 이제 자 주어 부분이 되겠죠. 동사는 is가 되는데 자, 이 neighborhood를 가지고 주어로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수식 어디까지 있습니까? the man이 이제 수식이 되어지는 말이고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the man 자 하나 단수 따라서 is라는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해할 때는 이제 이렇게 관계사절이 있으면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도 문장을 간단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D번 겁니다. Giving them money or food is not a good idea. 자, 이 give 동사는 우리가 사형식 동사라고 해가지고 그죠? 자,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A에게 뭐 B를 주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자, 그들에게 돈과 음식을 주는 것은 is not a good idea. 자, 좋은 생각은 아닌데요. 자, 이 giving 동사 앞에 동사 뒤에 ing가 붙어 있는 걸 우리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동명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동명사 그죠? 자, 이 동명사구가 또는 to 부정사구가 주어일 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제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수 취급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i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문제를 만든다면 is, are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뭐가 되겠다? is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It's very dark in his office. 자, 이 dark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명암을 나타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인칭이라고 하고 이때 it은 의미가 없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어와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